고시원대학 위원장입니다. 앞에 영상은 이제 수원역 모텔 공사 현장이고요. 저희 이제 고시원대학의 대표 브랜드인 레지던스 여유로 재탄생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위원장이 이제 중간 점검을 마치고 1차 촬영을 마쳤습니다. 1차 촬영 사진을 바탕으로 원장님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이제 같이 마케팅을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고시원대학이 생각하는 이 수원역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이 모텔을 인수한 이유는 우리 고시원대학 14기 원장님이 인수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30개 이상의 모텔이었기 때문에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방 30개, 더군다나 수원 이런 지역에서 스테이 모텔이 가능한 모텔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수원역 자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장사가 되는 상권이고, 그리고 저희 고시원대학이 봤을 때 어느 정도 검증된 상권이기 때문에 진행한 이유도 큽니다. 물건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계약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인수를 받았을 때 느낌은 뭐냐면은, 공사는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좀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했다. 레지던스 여유로 들어가죠. 저희 고시원대학 스타일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저기 앞에 영상 보셨다시피 문 자체도 화산 색깔로 바뀌고 좀 약간 젊은 분위기의 캐주얼한 느낌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은 무난히 만실을 하고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인수를 받았을 때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우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로 공사를 하니까 좀 약간 어중간했어요. 고객층 자체가. 그 메인 고객층이 스테이 모텔로 대표되는 고시원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인부들 대상으로 하는 달방이 메인 고객층인지, 그냥 제 느낌에는 명확한 컨셉 없이 고객들을 받아왔던 것 같다. 모텔 성공에 있어서는 고시원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요. 메인 고객층이 누구냐에 대한 명확한 타겟팅을 하고 전략을 짜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고시원대학은 처음에 이 물건 시작을 했을 때, 여기는 스테이 모텔 컨셉이다. 지하철역이랑 가깝다. 이 고객층을 메인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 고시원 수요층은 아니다. 반값 70만 원 이상의 신축 고시원이라든지 원룸 세력을 흡수를 해야 된다. 이 모텔의 장점은 모텔 냄새가 전혀 안 난다. 원룸의 느낌이 많이 난다. 원룸 같은 모텔이다. 고시원보다는 원룸을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컨셉으로 임하는 게 맞겠다. 단, 수원은 공사 현장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죠. 달방 고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두 수요층을 봤을 때 스테이 모텔 수요를 70%, 달방 수요층을 30% 컨셉을 잡고 임해야 된다. 달방 수요를 놓지 않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일단 달방 수요도 많고 인부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추가됐을 때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는다. 사실 달방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건전한 고시원 모텔은 수요층이 다양하다. 몰빵 고객층은 안 된다. 만약에 공사가 없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 원룸 수요층은 충분히 올 수 있는 데다 그냥 달방 손님이 온다고 해서 그냥 다 채워서 기초 체력을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공사가 없을 때를 대비를 해서 원룸 수요층을 메인 타겟으로 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제 안정화되면은 에어비앤비도 시작을 할 거예요. 이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외국인이 들어왔고, 방 한두 개 정도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에어비앤비 마케팅도 할 거다. 그렇지만은 전체를 다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방 한두 개로 실험을 한다는 마음으로 에어비앤비를 돌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전체가 단기화되면은 원장님 자체가 일이 너무 많아진다.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에어비앤비는 조금만 하고 최대한 장기 고객 위주로 가서 이 고시원, 이 모텔 자체의 출근 횟수를 줄이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 예비 원장님은 여기는 이제 수원 사례지만은, 모텔을 바라보실 때는 메인 고객층을 누구로 타겟으로 할 건지 명확히 컨셉을 잡고 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층한테 방을 팔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번 고시원 사람들이 했던 모텔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은, 공사는 해놨는데 컨셉은 스테이 모텔처럼 공사를 하고 다 뜯고 공사를 했는데, 막상 손님 받은 거 보면은
달방이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누가 메인 고객층인지, 메인 고객층, 서브 고객층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수원역 레지던스 여유는 메인 고객층을 고시원 세력으로 하고 서브 고객층은 달방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최대한 출근 덜 하는 방향으로 원룸 세력, 스테이 고시원 세력을 잡고 월 수익도 이제 끌어올리는 스테이 모텔로 거듭날 것이다. 예비 원장님, 고시원인지 모텔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텔로 고시원을 만들 때도 이게 허가가 고시원이냐 이런 것보다는 고시원보다 약간 저렴한 투자비로 내가 고시원처럼 운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용적인 마인드로 임해야 됩니다. 어떤 원장님은 모텔을 봤을 때,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모텔이에요, 고시원이에요? 모텔에서 장기 받아도 돼요?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실용적인 원장님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고시원 권리금이 너무 오른 것 같아요, 오른 것 같아요,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시작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은 모텔을 잡아서 좀 약간 고시원보다 저렴한 투자비로 고시원 형태로도 운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에 있어서도 이 원장 자체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모텔을 해야 되는 거네, 고시원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각자 투자비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모텔을 고시원처럼 할 수도 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달방 형태로 갔는데도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러한 전략이 있어서 예비 원장님들이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정보가 모인 곳에 속하셔서 세력이 돼서 다양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고시원이든 모텔에 접근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 고시원대학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은 보다 자세한 일정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유 원장이었습니다.